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자 조대현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소부와 9번째 시간으로요.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실전 응용편 첫 번째 시간으로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편식이 왜 필요한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면 살을 빼려면 또한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살이 찌지 않으려면 뭘 먹어야 되죠? 너무 허무한 답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살이 찌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지 않겠죠. 좀 뜬금없을 수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 편의 유명한 시의 한 일부분을 응용해 보겠습니다. 작가나 작품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시의 패러디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칫 비난을 받을까 두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작품성 있는 시를 훼손하거나 희화,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얘기죠. 희화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섭생을 위한 영양관리 이해에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특히 시를 아시는 분들께는 더 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해서 응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고 남은 재는 기름이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패러디 버전은 쓰고 남은 인슐린은 지방이 됩니다 입니다.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되는 게 아니라 지방을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 더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를 거쳐가지고 포도당으로 변하고 그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힘을 에너지를 갖다가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포도당을 세포 속에 넣어주는, 세포 속의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일한 호르몬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슐린입니다. 따라서 많이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오르게 될 테니까 그것이 지방으로 변해서 살이 찔 것으로 생각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분비되니까 살이 많이 찐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쇠 1kg하고 솜 1kg의 부피가 다르듯이 음식도 꼭 섭취량에 따라서 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즉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혈당을 치솟게 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할 수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는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양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반대로 음식물 섭취가 너무 적으면 그에 비례해서 세포 속에 영양분을 넣어주지 못하거나 또는 혈당을 너무 떨어뜨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 소식을 좀 한다고 해가지고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가지고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이럴 염려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과식해서 많이 분비되는 데 있죠. 어쨌든 과잉 분비되면은 남은 인슐린은 흔히 일명 지방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이 지방으로 변한다. 지방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두 번째 시를 한번 볼까요? 원문은 얇은 사 하양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이런 시가 있어요. 패러디하면 고운 가루 하얀 분말은 고이 남아서 지방일래라, 지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 중에서 과다 섭취를 경계해야 될 것 중에서 설탕, 하얀 설탕, 하얀 밀가루, 고운 밀가루, 고운 소금 등을 꼽을 수 있겠죠. 이 음식들을 무조건 줄이거나
경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식 초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섬유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의 음식이 아니라 정제, 곱게 갈거나 깎아서 여러 번 씹지 않고도 그냥 넘기기 쉬운 이러한 정제된 것들이 혈당을 더 급격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또 그만큼 더 빨리 더 많은 인슐린 분비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거죠. 아시겠지만 지방이나 단백질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소화를 위해서 인슐린 분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속에 들어있는 당질, 당질은 탄수화물에서 보통 섬유질을 제외한 당류, 단 것 있죠. 당류하고 전분 따위를 가리키는 건데 이 당질이 혈당을 더 빨리 올리고 더 많은 인슐린 분비를 초래합니다. 물론 그 탄수화물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깎아내고 곱게 부숴낸 정제 탄수화물에 당질이 더 많겠죠.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고기도 양념을 달콤하게 많이 해가지고 당질이 많이 있는 거, 이런 고기를 먹는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백미보다는 잡곡보다는 백미에 좀 거친 호밀빵이나 보다는 부드러운 식빵에, 그리고 음료의 경우는 과일 주스나 청량음료, 스포츠 음료 등의 당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당뇨가 아니더라도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이런 음식들은 평소보다 조금 덜 먹는 게 좋겠죠. 백설탕보다는 흑설탕이, 정제 밀가루보다는 호밀이, 소금 역시 정제 가미된 소금보다는 천연소금, 천일염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를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 날아오른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지.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지를. 다소 좀 암울해 보이고 비장미가 있어 보이죠. 자세한 배경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의 배경보다는 패러디 버전의 함축적인 의미를 음미해보죠. 패러디 해보면 아무거나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건강하다던 어느 영양학자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건강을 위해서 편식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지. 왜 편식에는 자유의 향기가 풍기는지를 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당을 덜 올리는 음식으로의 편식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당을 덜 올리는 음식에 길들이다 보면 입맛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입맛이 바뀌면 살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편식을 통해서 기존에 생겨나던 지방량보다 지방이 덜 생겨나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쌓였던 지방을 뽑아쓸 수 있겠죠. 그러면 가볍고 쾌적해진 몸은 훨씬 더 칼로리, 열량 등을 복잡하게 계산하던 스트레스와 질병 등에서 모아다 자유로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근래에 발표된 시 한 편을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패러디하면 자세히 살펴야 보인다. 영향이 보이겠죠. 오래 씹어야 단맛이 난다. 뭐가요? 섬유질 많은 음식이. 음식도 그렇다. 요즘 그 치아 교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미성년자들이 교정이 많아진 이유가 음식 섭취를 할 때 과거보다 많이 씹질 않아서 턱 관절이 좀 좁아지고 약해진 것도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섬유질이 많은 나물이나 채소보다는 부드러운 정제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음식들이 또는 반찬들이 많아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서양에서 넘어온 약간 간편식 느낌이 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급식 같은 데도 보면.
건강한 음식이 외면당하고 소외되면 주변에서 사라집니다. 근육이나 관절도 쓰지 않으면 퇴화되겠죠. 추잉검, 우리가 흔히 씹는 껌이 있는데 처음엔 달콤하다가 씹다가 단물이 빠지면 나중에 제대로 못 씹어요. 이상해져가지고 단물 다 사라지고 그럼 뱉어내야 되죠. 이런 음식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죠. 음식 같은 경우에 껌은 껌이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사실 이런 음식 순간적으로 혀끝이 닿자마자 달콤함을 느끼고 거의 씹지 않아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음식이 건강에 좋을 수도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객관적으로. 사실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혈당을 급속하게 올리는 음식일 가능성, 정제 탄수화물, 이 주성분인 백미, 찹쌀, 부드러운 빵, 찰기 넘치는 오동통한 국수 등이죠. 반대로 처음에 몰랐지만 꼭꼭 씹을수록 새로운 단맛이 느껴지는 음식, 당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잡곡이나 바게트 빵이나 호밀빵, 담백한 나물, 지방이 적은 육류, 이런 것들은 자극성이 적은 담백한 음식들의 경우에 혈당을 덜 올리고 건강에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눈과 뇌를 유혹하는 치명적인 단맛보다는 꼭꼭 씹어서 단맛이 나는 은근한 단맛에 빠져보면 어떨까요? 미리 알고 조심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당을 치솟게 하는 음식들을 미리 알고 조심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입맛이 바뀌게 되고 입맛이 바뀌게 되면 살은 저절로 빠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뀐 입맛은 더 이상 과거처럼 살찌는 음식에 집착이 줄어들 테니까 살은 덜 찌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추가로 열량이 필요할 때 축적된 체지방에서 에너지를 뽑아 쓰게 되니까 지방은 내장 지방이나 체지방에서도 불필요한 피하 지방도 마찬가지죠. 빠지게 되겠죠. 예. 오늘 좀 목소리가 빨랐던 것 같은데요. 좀 두서없는 이야기, 좀 양이 많다 보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은 오늘 내용에 이은 실전 응용편 두 번째 시간으로 대단한 건 없지만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25kg을 감량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어떤 음식을 먹는가, 꼭 맛없는 음식만 먹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단을 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